지난 시간에 셋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셋을 프린트하면 왜 그런 오더가 그런 식으로 되는지 그거를 조금 오늘 얘기할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지금 요게 셋이고요. 요게 포르프를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거를 리마인드를 좀 시켜줘 볼까? 레인지 5 그러면 이 레인지라는 게 0, 1, 2, 3, 4를 쏴줘요. 4까지 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요게 그걸 받아요. 그래서 i는 0, i는 1, i는 2, i는 3, i는 4까지 해서 그 i가 처음에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전에 이런 것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쓰면 내가 요 베리어블은 쓰지 않겠다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여기 i라고 쓴 것과 동일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 내가 요 베리어블은 쓰지 않겠다는 거를 강력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쓸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에 셋이 들어왔어요. 레인지 대신에 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셋이 멤버들을 쏴줄 텐데 그거에 i를 받고요. 그러면 그걸 프린트합니다. 이거 귀찮으니까 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 2, 3 하이 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프린트하면 아마 1, 2, 3 하이 밥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저한테 질문의 한 요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셋을 프린트하면 왜 그 오더로 프린트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프린트가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dig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파이썬에선 dig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딕셔너리라고 불러요. 근데 랭귀지에 따라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파이썬이니까 dig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좀 더 파퓰러한 거는 해시 테이블이 좀 더 파퓰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파이썬으로부터 랭귀지를 배웠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보다는 혹은 딕셔너리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딕셔너리를 하기 전에 딕셔너리를 왜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딕셔너리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웹사이트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member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아이디는 보통 소문자를 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또 뭐가 있나요? 리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웹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모아놨다고 그래보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들어가려면 이제 아이디를 집어넣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그게 맞으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앨리스, 리, 킴이라는 요 네 개가 있는데 사실은 뭐 밀리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딨지? 해리라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리라는 게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그럼 있으면 yes고 없으면 false겠죠. 그죠? false예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true false고요. 이런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리라는 거를 찾아서 그놈의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것 같아요. A find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A라는 데서 해리를 찾아라. 그러면 있으면 인덱스를 줄 거고요. 인덱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안 써봤는데, 옛날에 써본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아이디가 쫙 리스트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리가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해리가 있느냐 없느냐. 해리라는 게 A라는 리스트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근데 두 번째는 A가 해리라는 게 있으면 인덱스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있을까 그런 find라는 함수가 find가 없군요. find라는 거는 없고 오케이 인덱스 오케이 인덱스는 있어요. 인덱스라는 메소드는 함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리 말고 리를 집어넣어 봅시다. (2가) 나오죠? 이게 0, 1, 2 해서 2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면 아마 리스트에 인덱스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아갈 거야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라메타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가 들어가고 이게 찾고자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게 훨씬 타이핑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리가 두 군데 있다. 그러면 아마 또 제일 첫 번째 거를 찾아줄 거예요. 두 번째 걸 찾아달라고 하면은 두 번째 걸 찾아주지 않을까? 아니군요. 예. 오케이. 자, 오지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지금 짧은데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리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해리가 있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놈의 인덱스가 얼마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해리가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쭉 가면서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100만 명이 있는데 그게 리스트로 쫙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이디를 딱 집어넣으면 빙글 돌 거예요. 한 땀 한 땀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웹사이트는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내가 로그인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빙글 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런데 내 머리가 돌지.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이 리스트를 소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이게 오더 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길이가 n이면 요 멤버십 테스트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 리스트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리스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어떤 놈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인덱스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 리스트가 사이즈가 작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뭘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해결을 하냐면 소팅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소팅을 해요. 그래서 소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가 오더 n이라고 그래보죠. n짜리 오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소팅이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냥 리스트가 아니고 소팅이 된 리스트예요. 그러면 중간을
찝어요. 중간을 찝어서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내가 찾고 있는 놈인지 아니면 내가 찾고 있는 놈이 거기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다. 그러면 또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내가 찍은 놈이 가운데가 내가 찾는 놈인지 아니면 왼쪽에 있을 건지 오른쪽에 있을 건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한번 반으로 쪼갤 때마다 이게 사이즈가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걸 해보면 요거는 로그 앤 오더예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 앤 스텝만에 해리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리스트가 100만 개예요. 멤버가 1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해리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100만 번 서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로그 100만 번 서치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려면 소팅을 매번 해야 돼요. 소팅한 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걸 항상 소팅을 한 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그런 데서 하는 작업 중에 한 7, 80%는 소팅하는 작업이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계속 소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로그앤만의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소팅이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팅하는데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좋은 걸 써야지 소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좀 개판이면은 소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그냥 무대뽀로 찾는 거는 어떤 놈을 찾는 거는 n 오더예요. 근데 소팅을 해놓으면 소팅한 상태에서는 로그 n 오더예요. 근데 소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 뒤에서 누군가는 계속 소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딕셔너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find 하는데 오더 n짜리 얘기했고요. 오더 로그 n짜리 얘기했어요. 그죠? 오더 1짜리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고요. 이게 소팅이 된 리스트예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가 멤버십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라. 그러면은 그냥 원 스텝에 찾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딕셔너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딕셔너리를 써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셋이죠. 셋이에요. 그리고 딕셔너리에서는 여기에 동일한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셋입니다. 근데 오케이. 요거는
이거는 셋이에요. 밥은 1, 2, 3이라고 그러고 앨리스는 5, 6, 7, 8 미는 1, 3, 5, 7 김은 4, 5, 7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첫 번째는 아이디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오케이. C도 해볼까요? C는 이건 리스트예요. 투플도 할까요? 리스트하고 투플은 인덱스 가지고 인덱스 슬라이싱 그런 걸 서포트해요. 그죠?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을 서포트해요. 그리고 set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요거 요거를 멤버십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십 테스트는 리스트나 투플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딕셔너리를 셋은 그렇고 그 리스트나 투플은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통해서 멤버십에 억세스를 해요. 근데 딕셔너리는 어떻게 억세스를 하냐 하면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 첫 번째 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 놈, 첫 번째 놈, 요걸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 아이템을 보면 앞에 놈이 있고 땡땡이 있고 뒤에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놈은 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땡땡이 있고요. 그 다음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value에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인덱스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뭐로 액세스하냐면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가지고 액세스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근데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키가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리스트로 치면 이게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밸류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 3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A에 A가 A를 이렇게 합시다. A에 3 대신에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리스라고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는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고요.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플에서는 인덱스라는 게 중요하고요. 딕셔너리에서는 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밥을 집어넣으면 1, 2, 3이 나오겠죠. 그죠? 파악을 집어넣어 볼까요? 파악은 없죠. 그러면 이거는 키에러가 아마 발생할 거예요. 키에러. 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p 대신에 좌표를 집어넣어 보죠. 예를 들어서 1, 2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라는 좌표에 map이 있고, 예를 들어서 1, 3이라는 좌표에 earliest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게임에 예를 들어서 XY 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라는 좌표에 map이 있고 1, 3이라는 좌표에 earliest가 있고 뭐 3, 4에 리가 있고 킴은 마이너스 1, 3에 킴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1, 2라는 좌표에 밥이 있는 거고 1, 3이라는 좌표에 얼리스가 있고 3, 4라는 좌표에 리가 있고 마이너스 1, 3이라는 좌표에 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1, 3이라는 좌표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일부러 저가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리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리스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플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를 투플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투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1, 3 좌표에 누가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1, 3 좌표에 얼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나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하나는 에러가 발생했고 하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하나는 리스트를 집어넣은 거고 하나는 투플을 집어넣은 거고. 근데 리스트에는 에러가 발생했고요. 투플에서 문제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키가 immutable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는 해시블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러 났는데 여기 보면 타입 에러라고 나왔고요. 리스트는 unhashable 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셔블 해야 돼요. 그게 딕셔너리가 서치 뭘 찾는데 오더 1으로 찾는데 키포인트예요. 이 해셔블 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면 딕셔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왜 find 리스트에서
뭘 찾아라 그러면 오더 n이고 소팅을 해놨다선 치더라도 로그 n이고 그런데 리스트에서 딕셔너리에서는 오더 1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왜 어떻게 어떤 짓을 했길래 오더 1으로 찾아주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해셔블, 언해셔블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해시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시라는 함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3이 나오네요. 그 얘기는 인테저는 해셔블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마 숫자는 그대로 주는 것 같네요. 그 얘기는 인테저를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로트는 되나? 안 해봤는데. 되네요. 와! 숫자가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3.13이라는 것도 해시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3.13도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다 해리라고 쳐볼까요? 해시업을 하죠. 음수가 나왔네요. 캐피탈로 해볼까? 캐피탈로 하면 양수가 나오려나? 왕창 음수가 나왔네요. 대문자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인테저도 해시업을 하고요. 플로트도 해시업을 하고 스트링도 해시업을 해요. 컴플렉스 해볼까요? 컴플렉스 안 해봤는데. 컴플렉스도 해시업을 해요. 근데 아까 리스트가 안 됐죠? 투풀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투풀이에요. 해석을 하죠. 거기에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투풀 대신에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해시업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셋을 집어넣어 볼까요? 셋은 어떻게 되나? 셋도 해시업을 하지 않아요. 오케이, 딕을 집어넣어 볼까? 딕셔너리 1이라는 키워드 사용할 수 있어요. 키가 1은 해시업을 해요. 포터가 이게 스페링이 맞나? 해리포터 맞아요? 요 딕셔너리가 해시업을 한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해시업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해시업을 하지 않았고요. set도 안 돼요. 딕셔너리도 안 되고. 오케이. 지금 요거 투풀 됐죠?
투플 됐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오케이. 지금 요게 투플이거든요. 투플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투플 안에. 근데 리스트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투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투플의 멤버를 보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헷갈리죠? 이 경우는 됐는데 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있는 놈들의 해시값을 계산해서 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의 해시값을 계산을 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투플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던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딕셔너리의 키는 임뮤터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해셔블 해야 돼요. 해셔블 하다는 거는 해시 펑션이 작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해시 펑션이 작동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플 같은 경우에는 임뮤터블 해요. 근데 투플은 해시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투플의 각각의 멤버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더해줘요. 근데 투플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리스트에서 해시 값을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키는 임뮤터블 하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해셔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그젬플로 둔 게 투플의 안에 있는 게 다 해셔블 하면 투플이 해셔블 한데 투플 안에 해셔블 하지 않은 놈이 들어가 있으면 투플 자체가 해셔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해시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딕셔너리의 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뮤터블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임의로 해시 펑션을 정의를 했다고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근데 티피컬리 뮤터블 한 데다가 해시 펑션을 정의하는 건 맥센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시 값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피컬리 immutable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시 값을 정의를 하는데 happen to be 투플 같은 경우에는 그 로직이 그 투플의 해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투플에 있는 각각의 멤버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더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플 자체는 해시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투플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 리스트의 해시 값을 계산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요 딕셔너리의
는 키 밸류로 되어 있는데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는데 키는 해시업을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오더 1으로 우리가 파인 할 수 있는 키 포인트예요. 해시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의만 되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셋은 딕셔너리에 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셋은 키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셋에서도 멤버십 테스트가 오더 1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시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딕셔너리가 어떻게 오더 1으로 파인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걸 이해하려면 리스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A가 369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되냐면 A가 어떤 놈을 포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군데가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 뒤에 예비가 붙어 있어요. 어펜드를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로 번째는 3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드레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이 어디 있는지 9가 어디 있는지 어드레스가 주어집니다. 이게 리스트가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를 이용을 해서 1을 이용을 해서 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어세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B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원은 3이고 해리는 6이고 포터는 9라고 해보죠. 그래서 369는 데이터인데 그게 인덱스 0, 1, 2로 되어 있지 않고 키가 주어져 있어요. 1 해리 포터. 1 해리 포터는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은 해시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죠. B가 있고요. B도 뭐 6칸 있다고 그럴까요? 0, 1, 2, 3, 4, 5 위에처럼. 그래서 이제 원이라는 거에 해시 값을 계산을 했다고 그러죠. 해시 값을 계산했더니 7이라고 그래보죠. 간단하게 7이에요. 그러면 7을 0, 1, 2, 3, 4, 5에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다 꾸겨 넣으면 될까요? 7을 이건 모드라고 부릅니다. 모드 5 하면 5로 나눠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2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키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의 해시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7일 수도 있고 뭐 77일 수도 있고 3657825565428325 되게 긴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걸 5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값에다가 그 3이 어디 있는지 어드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리의 해시값을 계산을 했더니 이게 9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9를 모두 5로 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4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6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터 해시값 포터 뭐가 이상한데 이거의 해시값을 계산했더니 10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9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빈칸 있죠? 빈칸은 예비예요. 내가 B의 밥은 7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밥은 계산해 봤더니 5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키가 있으면 그거의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인테저 값이 나올 거고요. 근데 내가 키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 안에 꾸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 건가 하는 게 결정이 나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소를 킵하는 거고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셋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리스트 하면은 이제 셋의 멤버가 쭈루룩 프린트아웃 되겠죠. 그러니까 셋에서 프린트아웃 되는 멤버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캐리라고 그럴까요? 캐리라는 B의 캐리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캐리라는 거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해시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2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 계산한 다음에 2짜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2는 1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캐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라는 거가 있느냐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캐리의 해시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해시값을 계산해서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2라는 인덱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2라는 인덱스를 가봤더니 그 2라는 인덱스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1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나가리지.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다 훑지 않고 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의 해시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의 해시값을 계산을 했더니 아까 7이 나왔죠? 나머지 2예요. 그래서 2라는 위치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키가 뭔지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원이 앞에 붙어 있을 거고 3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갔더니 오케이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걸 봤더니 원이네. 그러면 원 찾았네요. 예, 원 찾았어요. 데이터는 3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은 거죠. 이해됐나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키 콜리전이라고 부르는데 해시값이 똑같은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키 콜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0, 1, 2 2에 여기 봤더니 1이라는 키가 있는 거고 데이터 바뀌었다고 그럴게요. 왜 데이터 몰라요. 오케이. B라는 딕셔너리인데 원이라는 거가 키고요. 대응하는 밸류는 6예요. 그래서 해시값을 계산을 했더니 어떤 숫자가 나왔고요. 모듈러 6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해시값을 6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밥 7을 집어넣고 싶어요. 밥 7을. 오케이. 근데 밥의 해시값을 계산을 해서 6으로 나눴더니 2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벌써 occupy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키 콜리전이라고 불러요. 키가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딕셔너리에서는 리니어 프로빙인가 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콜리전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계적으로 다른 쪽으로 옮겨줍니다. 기계적으로 다른 쪽을 표시해줘요. 이렇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알고리즘마다 다 달라요.
근데 파이썬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걸 해요. 근데 여기 갔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뭐 다른 놈이 오큐파이가 있어요. 해리가 가지고 있어요. 해리는 2라고 그러죠. 해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처량하게 딴 데로 가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키가 콜리전이 생기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딴 칸으로 가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웹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딕셔너리 키형, 그러니까 아이디를 딕셔너리의 키로 쓰고 패스워드를 밸류로 쓴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요거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웹사이트에서 아이디 집어넣고 패스워드 딱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체킹을 해서 맞으면 그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틀렸다 그러면 password not correct 뭐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그게 다 딕셔너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식간에 오더 원으로 체킹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생각을 하면 요 리스트를 쫙 훑어야 돼요. 소팅이 되어 있다고 치도 로그 앤 스텝을 밟아야 돼요. 이거는 원 스텝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체킹할 수가 있어요. 콜리전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뭐 몇 스텝 안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 요 예비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꽉 찰 수가 있죠. 그러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요 키를 보관하는 그 보관 리스트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가 꽉 차면 안 돼요. 꽉 차면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키 콜리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룰은 뭐냐면 요 보관함 리스트가 3분의 2가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2가 넘어가면 키 보관함을 다시 만들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들 적에 3분의 1 이하로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쓰다가 3분의 2 이상 쓰면 다시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면은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해시값 다시 다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 요 리스트에서는 2번에 들어갔던 것도 해시값 이게 커져가지고 여기가 100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기 들어가는 위치가 2가 아니고 뭐 38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해시값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 보관함에 맞춰서 그걸 끼겨 넣는 거거든요. 모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근데 내가 그 자동차 키 열쇠 보관함이 어느 정도 차서 3분의 2 이상이 꽉 차면 열쇠 보관함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크게. 다시 만들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던 키드, 자동차 키들을 다시 위치를 재배정해 줘야 되거든요. 재배정하면 원래 키가 2번 함에 있었어도 그게 38번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관함에 열쇠 넣는 규칙은 해시값을 계산해서 그걸 그 자동차 열쇠 보관함의 사이즈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라는 게 내가 뭐로 나누냐에 따라서 나머지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해시값.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는 꽉 찼을 때 리스트 카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키 보관함에서는 3분의 2가 차면 다시 만들어요. 복제 정확하게는 복제 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로케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보관함을 확장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동차 보관함을 확장하는 이유는 키 콜리전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키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꽉 차 있으면 그 다음에 추가하면 무조건 키 콜리전 일어나는 거예요. 키 콜리전 일어나면 걔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 옆칸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 보관함 리스트가 거의 꽉 차 있으면 새로 멤버 집어넣으려면 계속해서 빈칸 찾아서 옆으로 헤매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차면 이제 다시 이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 콜리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는 못해요. 최대한도로 막기 위해서, 키 콜리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키를 보관하는 리스트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을 했다고 치면 웹사이트에서 누가 아이디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그거를 체킹할 수가 있어요. 5원 스텝으로. 리스트였다면 이게 한도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셋이었다고 셋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요. 단지 셋은 키만 있는 거예요. 밸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키 밸류 체인으로 안 돼 있고 그냥 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멤버십 테스트 할 때 셋의 멤버십 테스트는 O1이에요. 리스트 멤버십 테스트는 N번 걸려요. 월스트 케이스로. 하나하나 다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멤버십 테스트를 하는데 리스트가 소팅이 되어 있으면 멤버십 테스트를 반으로 쪼개서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바이섹이라는 게 있군요. 바이섹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에서 find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근데 내가 리스트를 소팅을 했다고 그러면 리스트에 유주얼한 find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느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바이너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바이섹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이섹이라는 걸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임포트를 안 해놓으면 바이섹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섹이라는 게 기본적인 파이썬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이섹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 3, 5, 7, 9, 11, 13이라고 리스트가 있죠. 소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얘기 오케이. 이건 바이섹 이거 집어넣는 거네요. 오케이. 지금 7이 있으면 몇 번째 어디에 집어넣을 건가 하는 인덱스를 주나 봅니다. 오케이. 제가 원하는 건 이건 것 같은데. 인덱스를 주는 거는 없군요. 그래서 여기 함수를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에서 7은 여기 3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바이너리 서치로 해서 인덱스를 주는 함수 빌트인 함수는 없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거는 6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함수 잠깐 보면 오케이. 이 함수 좀 바이너리 서치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보면 여기 요게 인풋이에요.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풋을 받아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아웃풋을 주는 게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웃풋이 없으면 아웃풋을 리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아웃풋을 주는데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함수가. 그러면 뭐가 리턴 된다고 그랬어요? none이 리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ARR은 보통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리스트,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array라고 불러요. 그래서 ARR이 그러면 이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리스트의 타겟의 인덱스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소팅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래서 요거를 보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조금 보죠. 그래서 1 오케이. 1, 3, 5, 7, 9, 11, 13. 1, 3, 5, 7,
9, 11, 13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내가 7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 놈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 놈의 0, 1, 2, 3 인덱스가 3이에요.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찾냐 보시죠. 여기 로우는 제로고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요거 이퀄 요거고요. 로우가 제로고 하이가 어레이 랭스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로우는 제로고요. 로우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여기가 로우라는 거예요. 로우가 제로. 그다음에 하이는 어레이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7개 빼기 1 하면 여기에요. 하이는 6이에요. 그래서 로우는 제로고 하이는 6이에요. 저 같으면 left, right라고 할 것 같은데 로우 인덱스는 제로고 하이 인덱스는 6이에요. 그래서 미들 인덱스를 계산해야 돼요. 미들 인덱스는 로우 하이 나누기 2 6 0하고 6하고 더하면 6이죠. 나누기 2 하면 3이죠. 0, 1, 2, 3 여기가 미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드는 여기 보면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우하고 하이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데 요렇게 했어요. 로우 하이. 이게 뭐냐면 정수 나누기라는 거로 정수 나누기.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버리고. 여기 13, 15 해서 하이가 7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0 더하기 7 하면 7이죠? 7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3이죠. 나머지는 1이고. 그러니까 이게 몫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몫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이게 나머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테저 나누는데 나머지는 제거를 하고 인테저 부분만 킵하는 게 요 2개로 나누는 거고요. 요거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해시값 계산을 해서 그 리스트 안에 꾸겨 넣을 때 요 나머지 계산을 했죠. 그죠? 해시값 계산해 가지고 그 키를 보관하는 리스트 안에 꾸겨 넣을 적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해시값을 리스트의 사이즈로 나눠서 몫이 나머지가 얼마인가 그걸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걸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요렇게 한 거예요. 요거는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버리고 정수 부분만 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미드가 됐어요. 미드 봤더니 7이 나왔네요. 빙고. 원 스텝만을 그냥 찾았네요. 그래서 요게 맞았다 그러면 요거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원샷에 맞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미드가 여기라고 그래 보세요. 미드가 여기면 미드의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찾는 놈 센터 미드 포인트의 타겟이 쫙 로케이션이 딱 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 원샷에 그냥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미드에서 요 값을 봤더니 내 타겟이 크더라. 그러면 미드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를 미드 플러스 1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로우가 되는 거예요. 반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맞았어요. 힛했어요. 게임 오버예요. 그죠? 근데 요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게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딱 했는데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서치 에리어가 반으로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오케이. 이걸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로우가 하이보다 커지거나 하이가 로우보다 작아지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로우고 원래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인데 하다 보면 이게 로우하고 하이가 역전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요거 일때만 요걸 돌리는 거예요. while loop라고 부릅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인덴테이션도 보면 여기 def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함수 블럭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여기 보면 여기 함수 블럭이 여기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 블럭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 블럭이 요만큼이에요. 왜냐하면 while 블럭이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while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if 블럭이에요. 이게 elif 블럭이고요. 여기가 else 블럭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는
이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그 블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샷으로 보면 이게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while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if 블럭이고요. 요만큼이 elif 블럭이고 요만큼이 else 블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 블럭 지정을 인덴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보는 게 훨씬 좋네.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는 left 여기가 left, right, mid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left, right, mid라고 안 하고 여기가 low, high라고 있군요. low가 제로고 high가 여기 맨 끝이고요. mid 포인트는 low하고 high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요. 나머지는 제거를 하고 목만 킵하는 거예요. mid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같다면 그다음 같다고 그러면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인덱스만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드 포인트를 계산을 했는데 타겟보다 작다. 그러면 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로우를 미드 포인트 플러스 1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else면 반대 케이스죠. 타겟이 possibly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high를 mid 마이너스 1로 잡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한 번 돌아갈 때 우리가 서치하는 에리아가 반으로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요게 맞는 한 가는 거고요. 같으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로우하고 하이가 같다고 그래 보죠. 로우하고 하이가 같으면 미드도 같을 거고요. 오케이. 로우하고 하이가 같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미드도 같고요. 미드에서 요게 나오면 오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우나 하이가 바뀌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뒤바뀌겠죠. 역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 while 블럭이 깨집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돼요. 맞네? 만약에 로우하고 하이하고 한 끗 차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로우하고 이 월스트 케이스로 여기가 한 끗 차이예요. 로우하고 하이가 이렇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면 미드는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미드가 타겟이랑 맞으면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우가 움직이거나 하이가 움직이겠죠. 미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던가 플러스 같아지거나 뭐 좌우지가 이게 되시나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없다는 거예요. 타겟 값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리스트가 소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놈을 찾으면 소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찾으려면 그냥 하나하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ON이에요. 그렇게 하면 ON이고요. ON이고
소팅이 되어 있다. 소팅 하는데 소팅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팅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 방법을 통하면 우리가 서치하는 게 order log n 스텝이에요. 예, 함수가 정의가 빌트인 함수가 없나 보네요. 지금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오케이. 근데 딕셔너리를 쓰면 order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딕셔너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관련된 제일 중요한 얘기는 했고요. 딕셔너리를 써서 뭘 하나 뭐 그런 걸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셋일까요? 딕셔너리일까요? set or 딕 뭘까요? 예, 프린트 해보죠. 타입을 찍으면 됩니다. 딕이에요. set은 empty set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요거는 뭐를 한 거냐면 지금 요게 empty 딕이거든요. 딕셔너리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for loop를 통해서 키가 i고 대응하는 밸류가 i인 거. 이건 좀 너무했다. 스트링으로 바꿉시다. 그냥 i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키가 0, 1, 2, 3, 4, 5, 6, 7, 8, 9이고요. 대응하는 밸류가 0, 1, 2, 3, 4, 5, 6, 7, 8, 9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요? 오버라이드가 가능해요. 처음에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밸류 값을 인테저 값으로 주지 않고 스트링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오버라이드가 가능해요. 인테저에서 스트링으로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 요거 str이 요 인테저를 스트링으로 바꿔준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까? 그냥
예를 들어서 밥은 나이가 23살이고 앨리스는 20살이라고 그래 보죠. 그래서 D에 밥 하면 뭐가 나올까요? D에 밥 하면 뭐가 나올까요? 23이 나오겠죠? 그죠? 해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리 하면 이건 에라가 나올 겁니다. 키에라가 나올 거예요. 키에라, 해리가 없어요. 오케이? 해리 없어요. 근데 해리를 찾는데 해리가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0을 달라고 얘기를 해보죠. D인데 D에서 해리 값을 가지려고 오르는데 아마 get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없으면 don't have. 그러니까 해리라는 거에 대응하는 놈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덱싱 하듯이 이렇게 가져오면 키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키에러 발생하지 말고 뭐 다른 식으로 비헤이비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don't have 해리라는 게 없으면 don't have라고 스트링을 리턴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턴 값을 프린트가 인풋으로 받아서 프린트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0을 리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에러를 발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러 말고 다른 값을 주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구나. 예. 저도 뭐 딕셔너리 그렇게 뭐 헤비하게 쓰는 건 아니고. 저거 강의 노트가 있었죠? 어디 있나? 예, 저가 수업 끝나면 강의 노트 정리하는데 클러드 보고 강의 노트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나? 오늘 얘기한 게 딕셔너리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스튜던트 오케이. 여기 지금 지금 데이터 형태가 나오네요. 스튜던트인데 이름은 얼리스고 나이는 23.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름을 밥으로 고쳤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름하고 에이지가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밥이고 이름이 25살.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스튜던트예요. 어떤 스튜던트인데 이름은 밥이고 나이는 25살. 또 관련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수강 과목. 이번 학기 수강 과목. 그러면 리스트로 쭈르륵 주면 되겠죠? 또 뭐가 있으려나? 예? 이메일 어드레스, 핸드폰 번호. 그런 거 다 그 딕셔너리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들이 그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하나마다 딕셔너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 하나마다 자기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다 모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찾기가 쉽겠죠. 그죠? 예. 리스트로 하면은 이제 누구 찾으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가 데이터가 되는 거고 키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되겠죠. 이메일 주소 유니크하니까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든가 아이디 패스워드 페어를 투플로 해서 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고 그 딕셔너리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든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 이름이 누구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걸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리스트 형태로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리스트보다 딕셔너리가 훨씬 더 플렉서블해요. 사용하기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오케이. 이거 하나, 예. 오케이. 여기도,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거는 딕셔너리의 메소드라는 거는 딕셔너리에 특화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셋의 메소드가 있듯이 리스트의 메소드가 있듯이 딕셔너리에도 메소드가 있어요. 그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는 그 데이터 타입에 특화된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하고 메소드는 차이가 뭐냐면 함수는 제너럴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쓰고 저놈도 쓰고 막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메소드는 특정한 타입에만 지정이 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keys, values, items 뭐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딕셔너리에 특화된 함수예요. 근데 리스트에서 쓰고 싶다 안 돼요. 이건 리스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eys, values, items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D고요. print D keys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d.kiss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딕셔너리에 ke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키스네, 키스. 키가 아니고 키스. 이게 보니까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꺽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리스가 나오겠죠? 아니네. 오케이.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군요. 오케이. values는 value만 튀어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values. 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딕셔너리가 이렇게 작동하니까 이런 펑셔널리티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찾으면 돼요. 오케이? 챗GPT랑 얘기하든 클라우드랑 얘기를 하든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작동하는 함수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거는 외우게 되어 있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